요즘 부쩍 그 부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수익형 블로그 대가 정신철 리더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 실장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 간단하게 정신철 리더님만의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파블 코치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블로그를 저도 처음에 마케팅 용도로 시작했다가 이제 강사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이제 파워블로그 이제 코치로 이끌어주는 파블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같이 경영하면서 기업 마케팅 그 컨설팅까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워블로그가 지금 메인, 파워블로그 강의도 하시면서 강의를 넘어서 이제 그분들을 하나하나 코칭까지 해주시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많이 코치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제 수익을 많이, 그러니까 부업으로서 수익을 많이 낸 사례들이 많나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사업자분들이 주 고객층이었어요. 네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네이버가 원하고 있는 어떤 그 시링크 로직, 시링크 점수와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성공시키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 뭐 잘 아시겠지만 부업에 관한 네. 그 이슈가 굉장히 많죠. 뭐 100% 모든 수강생분들이 사업자는 아니었어요. 그 안에 개인 블로거 분들, 주부님들도 있었거든요. 그 중에 물론 성공 사례도 나오고 있죠. 네. 네네네. 아까 방금 C랭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C랭크가 어떤 의미인가요? 예전에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많은 트래픽과 많은 문서 수 확보가 중요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다양한 글들을 꾸준히 올리기만 하면 네. 상위에 노출되는 게 그런 블로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너무 사실 글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이제 C랭크라는 로직을 2016년 중반에 출연을 시켰어요. 그게 쉽게 뭐냐면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지 마세요. 한 가지 전문성 있는 글을 꾸준히 작성해 주시면 점수를 많이 부여하고 노출의 빈도를 높여드릴게요. 그게 바로 C랭크예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내가 파는 상품군 카테고리가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C랭크 로직과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예. 그럼 그 C랭크를 무조건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나 그 로직이 있나요? 있습니다. 아, 네, 분명히 있죠. 여러 가지, 특히 개인 블로거분들, 특히 지금 요즘에 부수입 많이 니즈가 있죠. 네네, 그렇죠.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수익을 못 이루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네. 사실 한 가지 카테고리를 내가 만약에 판다라면, 네. 자, 예를 들어서 뷰티라면 뷰티 시장만, 아니면 맛집이면 맛집. 근데 요즘 맛집은 쉽지 않죠. 네. 뭐 상품 리뷰면 상품 리뷰. 한 가지 중심으로 해서 그쪽을 꾸준히 C랭크 점수를 이어가야 되는데, 사실 일반적인 분들은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아요. 맛집도 가죠. 그렇죠. 뭐 이것 저것도 쓰죠. 네. 뭐 여행 뭐 누가 돈 준다 그러면 그거 쓰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노출이 잘 돼야 글에 대한 원고 의뢰가 들어오는데 네. 그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C랭크는 누구나 다 알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어저께 제 수강생분 개인 블로그 분인데 식사를 같이 했어요. 예, 식사를 같이 하는데 자, 그분은 여성분인데 다른 거 안 해요. 여자들의 가장 큰 지출 중에 하나가 헤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1, 20만 원 그냥 들어가니까 네. 자기는 뭐 몇만 원짜리 안 쓴대요. 막 쪽지랑 이메일 오는데 자기는 한두 달에 한 번씩 머리만 하면 그거만 해도 1, 20만 원을 버니까 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만 글을 쓰는데요. 이제 자기가 원래 쓰는 카테고리는 엑셀이에요. 그 친구는. 네. 엑셀 전문가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쪽인데 내가 체험단하는 건 네. 한 달에 한두 번만 머리만 한다는 거죠. 신청해서. 그러면 일반 글, 광고가 아닌 일반 글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뭐 글을 써도 되는데 상업성으로 쓰는 글만 하나의 카테고리로 쓰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네. 자, 사업자분들은 한 가지 주제죠. 네네네. 자, 개인 블로거분들도 메인 카테고리 주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메인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거는 아까 그분은 엑셀. 엑셀이 메인인 거죠. 메인을 꾸준히 글을 쓰면서 사이드로 이것저것 쓰는 거는 상관이 없죠. 한 가지 주제에 점수가 부여가 되면 네. 나머지 그 주제들도 어느 정도 점수가 부여가 돼요. 근데 한 가지 주제, 메인 주제 없이 네. 문어발 형식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게 되면 네. 쉽게 말하면 이게 분산 투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원하는 로직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네이버는 선택과 집중을 해라. 그렇죠. 그런 거죠. 선택을 해서 그거를 꾸준히 운영하면서
다른 것도 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 그러면 그분이 사례를 들어주셔서 저도 궁금한데 네. 엑셀을 메인으로 두고 네. 사이드로 이제 머리 헤어 관련된 광고를 봤는데 다른 광고도 받아도 상관없나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분은 네.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인데 엑셀 자기가 너무 이제 다루는 주제가 이쪽이 전문가다 보니까 이걸 쓴단 말이죠. 네네. 근데 돈 되는 건 하겠죠. 그렇죠. 근데 뭐 1, 2만 원짜리나 자, 이런 거 물론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하는 안 쓰거든요. 네네네. 그런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내가 과연 이거를 한두 시간 투자해서 10,000원을 벌 거면 버는 거지만 그분은 직장이 있고 자기는 약간 굵직한 네일샵이나 헤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뭐 옷이라든가 네, 그렇죠. 그럴 때만 이제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하면 수익형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무조건 메인이 되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써라. 그게 핵심이고 네네네. 그것만 된다고 하면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유의미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사실 가장 많이 애로사항이 뭐냐면 네. 첫 번째가 바로 저는 쓸 수 있는 글이 없는데요. 네. 이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꾸준히 써야 되는데 꾸준히라는 기준도 모르고. 그렇죠. 그렇죠. 자, 보통 유튜브를 보면 하루에 일포하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가 네이버 직원은 아니거든요. 네. 자,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꾸준히 쓸 수 있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거기다가 하루에 한 개씩 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자, 사업하시는 분들은 가능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일반 직장인분들이나 내가 투잡으로 돈을 벌고 싶은데 내가 네이버가 원하는 내가 네이버 주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걸 쓰면서 체험다 신청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먼저 선정을 한 후에 이 카테고리를 어느 정도 키워가면서 체험단과 기자단 활동을 하다 보면 제가 아까 어저께 우리 만났던 수강생 분처럼 쪽지 이메일 보기만 해도 굉장히 바빠요. 그쵸. 그러면 그 하나의 카테고리를 이제 키워 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듣는 그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은 광고를 붙인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광고를 그쵸. 붙인다라는 건 어떤? 광고를 붙인다는 거는 뭐 네이버에서 만든 광고를 블로그 하단이나 중간중간에 삽입을 뭐 CPC 그러니까 클릭당 광고를 받는다거나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광고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이 잘 안 난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거 말고 아까 리더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기업체에서 이 협찬을 받는 식으로 가야지만 좀 의미 있는 그럼요. 그게 이제 애드 포스트라는 건데 사실 애드 네. 포스트는 다음 티스토리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좀 떨어져요. 자, 물론 이 CPC 광고 중에 애드 포스트가 카테고리 중에서 네. 클릭당 돈이 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네. 자, 그것만 노려서 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그걸로 뭐 한 달에 뭐 100 벌었다, 200 벌었다 그런 분 계시거든요. 제 수강생분 중에서도 한 달에 부수입으로 그걸로만 해서 1년에 평균 한 2, 300 정도. 1년이에요, 1년 그분은. 2, 300. 그렇죠. 자,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그분은 원래 생각지도 않았던 부수입을 얻은 거죠. 그분은 메인 카테고리가 있다 보니까. 자,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를 접근하실 때 다음 티스토리처럼 네이버 애드포스트 CPC 광고로 접근하려고 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하셔야지. 네. 그렇죠.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애드포스트 신청을 해서 네. 전략을 짭니다. 상, 중, 하에 따라서 소비자가 실수로 누를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전략은 있지만 그거는 하나의 그냥 보너스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요. 네. 자, 네이버 시장에서 내가 돈을 벌고 싶다. 네. 자, 그거는 광범위한 트래픽을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체험단과 기자단은 기본 베이스가 깔려야 됩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블로그를 키우고 체험단, 기자단 신청을 합니다. 네. 자, 근데 당첨이 돼요. 네. 근데 사람 심리가 그래요. 자, 그들이 원하는 미션이 있거든요. 자, 기업체가 분명히 돈을 내고 체험단을 통해서 의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성심성의껏 글을 써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일단 당첨되면 귀찮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네. 대충 글을 쓴단 말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체험단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그 글을 안 볼까요? 본단 말이죠. 자, 첫 번째 미션 글이 얼마나, 노출은 2차적인 겁니다. 충성도가 가득하냐에 따라서 두 번째 체험단 선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맞습니다. 자, 반대로 말해볼게요. 제가 기업입니다. 체험단 의뢰 돈 쎄요.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유심히 봤더니 이분은 글이 너무 좋아.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분은 네.
리스트에 올라가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기업은요, 체험단으로 안 가고 바로 다이렉트로 꽂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꾸준히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네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 글을 썼는데 이 회사가 알고 보니까 체인점 본사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글을 너무 진짜 성심성의껏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잘 써준 네. 거죠. 자, 그랬더니 의뢰가 들어와요. 어디 오픈하면 연락 갑니다. 저 이번에 선능력자 오픈했습니다. 자, 또 써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레스토랑인데, 레스토랑 단가 세잖아요. 자, 처음에는 그냥 갔어요. 근데 혼자 먹기 너무 아까워. 그 다음에 친구를 데려가요. 2인분 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원고료까지 받는 거예요. 자, 내 퀄리티를 내 스스로가 키워나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가짐입니다. 자, 우리 블로그로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이 단순히 그냥 뭐 한 달에 뭐 10만원, 20만원 벌 거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투잡으로서 정말 내 월급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싶다라면 내가 기업인의 입장에서 정말 내가 이 제품을 정말 진실되게 알리겠다라는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글을 쓴다라면 이게 컨텐츠가 쌓이잖아요? 연락 옵니다. 오너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네요.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다 봐요. 그렇죠. 안 볼 수가 없죠. 아니, 왜냐하면 저도 이제 네네. 사회당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가끔 체험단을 이제 활용하기도 하는데 예. 진짜 다 쳐서 찾아봐요. 그래서 너무 잘 써준 사람한테는 저희도 계속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고, 사실 성의 없게 쓴 분 같은 경우는 다시는 맡기고 싶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체험단 다시 맡긴다고 해도 저희가 선택을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오너 마인드 굉장히 중요하다. 아, 완전 공감합니다. 그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 협찬 위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수익형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 애드포스트의 광고 비용은 플러스 개념이고 보너스 개념이고, 네. 그리고 기업 협찬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블로그를 활용한 다르게 발생시킬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있나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는 인플루언서가 많이 대세죠. 예, 요즘에 네이버에서도 인플루언서를 많이 키워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인플루언서만의 시장이 있는 반면에 개인 블로거의 시장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어떤 기업을 통해서 어떤 그런 브랜드 마케팅 형식으로 의뢰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제 대행사에서 이제 글을 보고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IT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IT, 휴대폰 기능을 많이 다루고는 있지만, 저는 IT지만, 제가 저번 주에 글 발행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 리뷰예요. 예. 자, 분명히 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카테고리지만 의뢰가 들어와요. 네. 예. 자,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꼭 기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네. 일반 개인 강사분들이 의뢰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네. 그분의 글을 보고 진실성을 느껴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네. 예. 그러면 뭐 10만 원 뭐 이제 협의를 하죠. 제가 또 듣기로는 쿠팡 파트너스도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맞습니다. 쿠팡 파트너스도 활용을 할 수가 있나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사이다 경기에서 이제 이번에 온라인 클래스를 촬영을 하고 사실 지금까지는 제가 사업자분들 성공 사례는 진짜 많거든요. 네. 근데 개인 블로거의 어떤 성공 사례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요즘에 또 투잡이 많이 이슈이기도 하고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지금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쿠팡 파트너스를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네. 예, 세컨 블로그로 지금 과연 이게 노출 여부와 과연 이게 클릭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점 때문에, 근데 제가 좀 많이 찾아보니까 요즘에 쿠팡 파트너스 글을 쓰면 블로그가 죽는다. 맞아, 그런 얘기 그런 많이 말이 들었어요.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예.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저품질이 왜 걸리는지 알고 네. 그거를 탈출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최근에 글 4개를 발행을 해봤어요. 네, 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완벽한 제 로직인데도 불구하고 네. 제목 전체로 검색했을 때 안 잡히는 거예요. 저품질 먹었네요. 아닙니다. 저품질의 기준은 최근 글 10개 중에 과반수 이상이 안 잡힐 때가 저품질이거든요. 네. 예, 지금 현재 제가 10개 중에 4개를 발행했잖아요. 다시 이거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 저품질을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예, 예. 저품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네네네. 저품질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블로그 하시다가 인플루언서로 넘어간다거나 인스타, 유튜브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네. 다음 스토리도 가시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하다가 포기하시는 이유가 사실 이 저품질 때문이에요. 예, 이 저품질 같은 경우는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 대표님께서 직원들이 있는데 우리 대표님이 어떤 기업 마인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직원들이 이 마인드를 따라서 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분명히 회사의 어떤 마인드와 슬로건이 있는데 그거를 따라가지 않고 네. 자기 생각, 주관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삐뚤어지는 직원이 간혹가다 있어요. 자, 회사라는 조직이 있으면 그 회사 틀 안에 회사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거기에 따라가야 우리 직원들 일 잘하면 월급 보너스라도 더 주고 싶고 승진시키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네이버도 똑같거든요. 네네. 자, 네이버라는 어마무시한 트래픽 회사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절대 포털 사이트가 아니에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가 왜 블로그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네이버 입장에서 어떤 글을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네이버가 어떤 거라면 좋아하지? 어떤 거라면 저품질 시킬까? 이런 걸 고민해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돼요. 쉽게. 그러면 저품질은 안 걸립니다. 자,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쿠팡 파트너스 테스트한 것처럼 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촉이 와야겠죠. 네. 내가 정확한 저품질의 정의를 알고 어떻게 했을 때 저품질을 걸리는지를 안다면 네. 네이버 이거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네이버 좋아하는 정보성 글을 좀 꾸준히 쓰다가 다시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누가 주는 거 원고료 5,000원, 10,000원 드릴게요. 발행만 해주세요. 네. 이런 건바이건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거 주구장창 한다거나 특히 체험단 같은 경우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체험단의 그 키워드를 보면요. 홍보 키워드가 좀 많아요. 네. 네, 그래서 네이버가 어떤 걸 정보성 키워드로 인식하는지, 어떤 걸 홍보로 인식하는지 구분도 할 줄 알아야겠죠. 네,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이번에 온라인 클래스에서 네. 정말 체계적으로 정말 세분화 시켜놨거든요. 네, 네, 네. 자, 그것만 알고 있다라면 만약에 강의를 들었는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네, 전 적어도 우리 수강생분들이 결제한 금액 이상으로 벌 수 있게끔 도와드릴 자신은 있는데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만 알고 네. 다른 거 이해 못 하셔도요. 앞으로 블로그 운영하면서 저품질 때문에 긴장하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으시고.